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드린 대로 매주 토요일 오전이 됐습니다.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교실이 되겠습니다. 엄마뿐이 아니고요. 아빠와 자녀들과 함께 모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돈과 관련된 교육, 아니면 부자 되는 교육, 경제교육, 금융교육, 세금교육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비해서도 금융 시스템이요, 금융에 대한 수준이 30년 이상 뒤진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쉬워서 저도 아쉽고요. 여러분들도 아쉬울까봐 매주 토요일마다 2025년도 을사년을 맞이해서 대기획으로 토요일마다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교실을 계속 연재하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자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징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따라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당연히 5개 국어로 자막을 넣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어로만 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자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가 되겠죠. 일본어도 있습니다. 일본어 오늘의 주제는 오카네 모치노 고추시다 토크초가 되겠습니다. 중국어 있고요. 프랑스어 있죠. 윈 클라스 에코노미크 우롱 아프랑 아벡사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윈 까락테리스티크 꼬민 오리슈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스페인어 있습니다. 서바나어라고 하죠. 자, 부자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 있고 빌 게이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온화하다는 것이죠. 악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악의가 없다, 사악하지 않다, 저열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부자 되는 기본적인 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 보시게 된다면요. 바로 워런 버핏은요, 투자를 잘해서 기업을 인수하고 투자를 잘해서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는 기업을 엄청나게 발전시켜서 부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다 당연히 월급장이는 아니죠. 월급장이로 부자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다음에 저축을 했다, 금융상품을 투자했다, 이래서 부자 된 사람들 아닙니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이나 주식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월급장애에 머문다면 부자 되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축과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했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이런 것을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축과 금융상품을 투자해서는 절대로 제가 볼 때는 부자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자들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자들은 과연 어떻게 부자가 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열심히 저축해서 월급장이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예인 부자가 있죠. 연예인들은요, 물론 하루아침에 그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꾸준하게 자신의 연마해서 자기 개발을 해서 나중에 고액 출연료를 받거나 고액 광고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그 엄청난 개런티를 가지고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뜨지 않은 연예인들은요, 정말로 호구직책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비난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연예인 소득을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극과 극이 지나치게 너무나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 부자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톰 크루즈 있죠. 전용 제트 비행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마크 윌버그라고 해서요, 가장 출연료를 많이 받는 미국 배우, 남성 배우이고 전체 배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한 편 찍으면 뭐 수백억, 수천억, 뭐 여러 가지 그 광고나 이런 것까지 합쳐서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래야만 부자가 되는 것이죠. 차근차근히 돈을 모은다? 부자 되기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입사해서 어느 대기업에 입사해서 사원부터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까지 달다 퇴직했다? 부자 되기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다음은 스포츠맨 중에서 부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잘하니까 고액 계약금이나 고액 연봉, 그 다음에 고액 광고를 통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요,
그 빈익빈 부익부가 되겠습니다. 일부 사람들만 부자고 나머지들은 좀 힘들게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골프 왕제 있죠. 그, 그 타이거 우즈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가 아닐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혼하면서도 뭐 거의 2천억 가까이 되는 돈을 위자료로 줄 정도니까요. 그 다음에 아시아 선수죠. 일본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타니 쇼헤이. 연봉 계약만 12년 다저스랑 같이 계약해서 그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을 연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요, 바로 이 사람이 흥행몰이라는 거 아닙니까? 광고 수입이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리오넬 메시 있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최고 연봉을 받는 사람입니다. 연봉하고 기타 등등 해서 1년에 6, 7천억 원 이상을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몫에 벌어야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 1억, 2억, 그것도 꽤 많은 돈이지만 1, 2억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부자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와 굉장히 많이 동떨어진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월급장이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사람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원이 된다면 고액 연봉을 받잖아요. 그런데 뭐 1, 2억 갖고는 힘들고요. 제가 볼 때 10억, 2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받는 고액 연봉자가 부자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액 연봉하고 고액 퇴직금도 받습니다. 위로금도 받습니다. 명퇴금도 받습니다. 나중에 또 퇴직하게 된다면 또 뒤를 봐주죠. 그래서 뭐 2년,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액 스톡 옵션을 통해서 행사하게 된다면 엄청난 부를 누리는 바로 고액 연봉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이 있진 않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월급장이로서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인데요. 권오연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득세 한번 이거 매스컴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이 거의 150억 원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10년 전이거든요. 그럼 지금 한 300억 이상 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계적인 또 2021년도 기준을 본다면요. 미국의 주요 기업 CEO 연봉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네요. 주지프 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1년 동안에 6,815억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연봉을 이렇게 크게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월급장이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5천 이 정도 갖고는 힘들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원래 자기는 부자가 아닌데 부잣집에 태어났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고액의 상속재산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부자, 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재벌들은요. 거의 90% 이상은 다 상속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외국도 이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 있죠. 이 사람 누굽니까? 페리스 힐튼입니까? 이 사람도 엄청나게 힐튼 호텔 관련돼서 단독 상속자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갑작스럽게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급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로부터 수령받았는데 엄청난 금액을 받았다. 아니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로또 당첨돼 갖고 80% 이상은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졌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잘만 돈을 관리한다면 갑작스럽게 받은 그런 늘어난 돈으로 부자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조 8천억 원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받은 사람이 이 노란 모자 쓴 사람 같은데요. 2조 8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 정말로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또 부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물론 상속받은 사람이라든가 하루아침에 횡재를 한 로또 부자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이라든가 고액 연봉자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결코 저축과 금융을 투자해서 부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저축과 금융에 투자해서 부자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무엇으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꾸준하게 적게 번다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생 평범한 월급장으로 산다. 그러면 절대로 부자는 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들, 연예인하고 스포츠맨하고 고액 연봉자 CEO의 과연 부자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몸값을 올린 것이죠. 자신의 값어치를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상품화 시켰죠. 굉장히 비싼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만히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자기가 부단한 개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값어치를 올려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의 시간은 길 수 있지만은 일단 값어치가 오른다면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연봉 뭐 한 5천, 6천 받다가 나중에 몇 년 만에 갑작스럽게 엄청난 히트를 쳐서요, 연봉을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상상도 하기 어려운데요. 외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능력급, 성과급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 개발에 게을리한다면 절대로 월급 장에는 부자 될 수 없고,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하면 부자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자가 된 이후에 이러한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부자가 보험은 가입하지 않겠습니다만은요. 물론 또 부자가 보험을 통해서 저축과 투자 효과는 전혀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면 그때는 부자가 될 수 있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죠.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중서민들이 절대로 보험과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보험과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해서 부자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이렇게 금융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보험 및 금융에 부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그 기관들을 부자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부자 되게 만드는데 일조한다, 희생양이 된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상품 가입해서 부자 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절대로 꿈도 꾸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바로 이북으로 판매 중입니다. 그러니까 8,500원 정도인데 투자해볼 가치 있죠. 왜냐하면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를 통해서 85억, 850억, 8,500억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험과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절대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가입하면 안 됩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모든 금융상품들, 보험상품들 모조리 다 없애야 되고, 가입했다면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은 어려서부터 준비해야 되겠지만요. 자기 개발하고 창업을 위한 준비, 그 다음에 창의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은 정말로 자기 상품 가치를 높여서 나중에 무슨 뭐 고액 연봉자가 되든가 아니면요, 스포츠맨이 되든가 연예인이 되든가 기타 등등 자기가 특출나게 할 수 있는 쪽에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최고의 장인이 된다면 정말로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모든 금융상품들, 보험 및 금융상품들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 종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암보험, 간병보험, 치매보험, 치아보험, 그 다음에 뭐 어린이 저축보험이나 무슨 어린이 상해보장보험, 종합보장보험, 기타 뭐 성인병 보장보험이라든가 예금, 적금, ELS, 펀드, ISA라고 하는 비과세, 세금 우대, 생계형 저축이라고 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든가 아니면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무슨 뭐 세금 우대 저축, 이런 것들 모조리 다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직접 투자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은퇴 자산을 확보해 간다든가 아니면은 자산 관리, 부를 축적해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금융기관에 많은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배는 부릅니다. 정신적 만족을 할지 모릅니다. 정신적 승리를 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또 보험을 가입해서 저축과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전혀 될 수 없는 길로 가니까 재산적 손실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절대로 그런 상품을 통해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보험은 단지 보장을 해주는 상품으로 가입하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같은 거 가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상품만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보장을 받더라도 어떻습니까? 종신보험이 아니라
바로 20여 배 가까이 싼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되겠죠. 마치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수익률이나 투자 기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오로지 투자에서 가장 투자 수익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투자 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원금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월급장일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투자 원금이다 이거죠. 연봉이라는 겁니다. 자기 연봉을 가장 많이 올려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뭐든지 투자 원금이 가장 중요하지 투자 수익률이나 투자 기간이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버는 것은 한정적인데 전략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부자 되기 힘듭니다. 물론 전략하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값을 올렸다. 부자가 됐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또 전략을 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략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자기 개발을 위해서요. 지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뭐 대학 가기 위한 공부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인생 공부하고요. 경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 스킬 공부하고 자기 직업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계속 파헤쳐야 됩니다. 최고의 장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정말로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 단지 뭐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는 아니다는 거, 더 광범위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창의적인 인간으로 사람으로서 거듭나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수능 시험도 잘 보는 사람들은요. 과외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독서하는 그런 습관, 오래 앉아 있는 습관, 엉덩이로 투자해서 돈 번다는 말이 있지만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엉덩이로 가는 겁니다.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8시간, 10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독서하는 방법, 어려서부터 독서만 시킨다면 정말로 과외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보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 현명한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자신의 직업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겠죠. 남들하고 똑같이 살거나 그보다 못하게 삽니다. 결국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가는 길을 같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월급장이가 정말로 부자 되기 힘든다. 이런 말을 제가 했는데 정말로 월급장이가 부자 되기 힘든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제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월급장이로 열심히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고 소비를 아끼고 전략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타라고 말하죠. 절대로 평범하게 살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월급장이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 날도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요. 바로 저의 그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교실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항상 궁금한 거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은 프리티늄 그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답변해 주는데 경제와 관련된 거, 이 경제교실과 관련된 것들은요. 답변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